어제 국회에서 박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5차 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였던 조여옥 대위가 주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예상은 했었지만 그냥 모르쇠로 일관했었죠. 그래서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병우 씨가 최순실과 차은택 등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계속 부인을 하다가 손혜원 의원께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직원의 증언을 통해 차은택이 우병우의 소개로 현재 부패범죄특별수사 단장인 김기동 검사장을 법률 조력자로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김기동 검사장이 어떤 사람이죠? 우리 박주민 의원님. 네. 반부패 특별수사 단장이에요. 네.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부패 범죄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 어떻게 보면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거기 단장이죠. 그래서 참 의아하네요.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직원이 본인이 이것까지 위증하면서 이런 주장을 펼칠 필요가 없잖아요. 어제 사실 청문회에 나왔을 때 노승일 씨의 태도를 보면 위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처벌받겠다. 굉장히 용기 있는 젊은이의 모습을 봐서 저 트위터에도 누구는 한 특친께서 꼭 노승일 씨를 지켜줘라. 우리 젊은 용기 있는 젊은이를 지켜라. 이런 또 국민의 명령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병우가 그냥 몰랐다. 아니다. 그다음에 법과 원칙과 절차에 따라 했다. 이 세 가지 표현만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격적인 질문이 나오면은 그냥 질문의 의도가 뭐냐 이런 식으로 그냥 되묻는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나 평이한 질문이라서 당연히 알아먹었어야 되는 건데 질문의 의도가 뭐냐고 괜히 되물으면서 시간 끌게 하고 정말 매를 버는 그런 예측은 했지만 이 태도도 보시면. 굉장히 좀 불성실해가지고 김성태 위원장으로부터 태도에 관련돼서도 지적 몇 번 받았잖아요. 근데 눈 깜짝 안 하더라고요. 네. 나오기 전에 아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습을 하고 있는 듯한 장면이 나왔죠.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근데 변상금 걸렸는데 변상금 누가 결국은 못 받아갔죠. 모르겠습니다. 그거 공개한 분이 누구시죠? 언론이에요. 언론. 네. 언론이 받을래나 모르겠습니다. 네, 빨리 정봉주 의원님 찾아가야겠네. 근데 아까 제가 김기동 검사장 얘기 나왔을 때 약간 놀란 이유가 현직 검사예요. 그러니까 마치 옷을 벗고 나와서 변호사가 돼서 그 사람에게 법률 조력을 받았다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어떻게 일면 이해가 되는데 현직 검사를 법적 조력자로 뒀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병우 전 수석의 파워가 강하다. 그렇죠. 우병우가 아니면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이제 특검에서 끝까지 추적해서 이제 찾아내야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우병우 수석이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한 거죠. 전화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전화는 했는데 그게 검찰하고 경찰이 입장이 서로 달라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검찰의 입장을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전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사례가 하나 있었죠. 검찰총장이었는데 전화로 그냥 간단하게 자기도 의견을 그냥 신승남 교환했다는 정도로 변명을 했지만 지휘 라인에 있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하거나 그러면 옛날 노무현 대통령 평검사와 대화 때도 그 얘기잖아요. 전화 한 통화했는데 그때 평검사들이 그걸 압력으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죠. 제가 이 만평 하나 갖고 왔는데요. 여기 지금 우병우는 깁스한 장어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되게 재밌죠. 옥꾸라지, 법꾸라지 이런 별명들 참 많이 붙어 있었는데 우병우 미꾸라지 법망을 정말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아직 법망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렇죠. 특검에서 꼭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박범계 의원이 우병우가 군 인사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폭로했잖아요. 군의 사조직. 알자회. 저는 알자지자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알자회라고 그러는데 우리 국방위 소속이신 김명희 의원님, 알자회 뜻이 뭐예요? 발음이 이제 알고 지내자. 그래서 알자회라고 그러죠. 이제 발음을 갖다가 좀 격음화해서. 알자회가 아니라. 근데 이게 이제 군에서 이전에 하나회라고 있었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만든 사조직인데 승진과 보직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군의 위기 질서를 문란하게 한 대표적인 사조직 단체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 하나회가 해체된 이후에
그 후신적 성격을 갖는 그 사조직인데 90년도 초에 이게 적발이 돼서 해체된 거로 알고 있었는데 90년도에 적발이 최근에 들어서 이 알제가 다시 이제 회자가 되고 있지요. 네. 근데 알제가 다시 활동을 한 건지 네. 아니면 그 알제의 소속 그 회원들이 단지 진급이 이렇게 빨랐던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그 알자회가 다시 회자가 되었죠. 그게 한참 전에 그러니까 2013년 되기 전에는 또 박지만계가 그 군대 내에서 약진을 했었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최순실이 정면에 등장한 이후에는 또 이 알자회 소속 군인들이 승진이 그렇습니다. 빨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우리 국민들도 알자회 꼭 알자회를 국민들에게 꼭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어제 제가 우병우 그분의 이런 국정조사를 보면서 좀 아쉬웠던 거는 물론 많은 의원들께서 노력을 하셨죠. 근데 네. 그에 비해서 우병우가 사실 얄미울 정도로 노련하게 방어했다. 네. 물론 국정조사와 청문회의 한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거를 법적으로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취했다. 그걸 보면서 참 민주주의를 유린한 사람이 민주적인 법 절차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구나. 그런 참 자괴감을 좀 느꼈죠. 우병우는 이제 국민의 분노에 신경 안 쓰는 거고 이제 진영 안 가는 것만 이제 피해서 그렇죠. 점리적으로 이제 어저께 좀 청문회에 대응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밤길 조심해야죠. 이제 법의 테두리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또 밤길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이 전문인데 하면 안 될 것 같고 신분상 이제 하면 안 될 것 같고 아니 우병우가 이제 첫 번째 청문회 안 나오고 이제 이번에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그거랑 관련해서 처음에 김기춘 나올 때 나왔으면 그 옆에서 슬쩍 묻어갈 수도 있었는데 우병우 단독 청문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요. 뭐 네. 이래서 별로 좋은 그러니까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또 그 김기춘이 어떻게 답을 하고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다 꼼꼼하게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만큼 완벽하게 대비하고 리허설까지 하고 이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시 그냥 머리는 좋아서. 근데 저는 어저께 그 우병우 수석 얘기 중에서 대통령 존경하고 김기춘 존경한다. 지조는 이건 있대요. 아니 저는 이거 깡패들이 나는 짓이잖아요. 예. 깡패들이 뭐 예. 진역 가도 형님 존경합니다 그런 거랑 지금 이게 존경한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 저는 이제 새누리당의 이모 의원이 네. 탈당하겠다는 그 비박계를 겨냥해서 이건 영린의 정치다라고 얘기했어요. 영린 건드리면 예, 네. 영린의 정치라는 게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왕으로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린이라는 자기네들은. 용어 자체가 그런 예. 거죠. 영린의 미르의 정말. 용. 감히 네. 박근혜 대통령 왕이신 박근혜 대통령 영린을 건드리는 정치라고 했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같은 시대에 사는 거 맞나? 저분 사극을 찍고 있나? 우리 네. 초선 의원님들이 다 영린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저희가요? 네. 예. 용의 이것을 다 일단 영린을 건드리고 있는 저희는 거죠. 사실 네. 근데 영린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우리 네. 저는 영린을 왕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물의 하나의 뿔. 네, 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저께 또 한 명이 좀 주목받을 만한 분이 그 조여옥 대위잖아요.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밝힐 수 있는 증인인데요. 이분도 좀 이야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왔다 갔다 해요. 네. 우리 박경미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의무동 관저에 있었는데 그게 거의 확실한데 지금 의무실에 있었다고 어제 이제 주장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SBS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의무동이라고 했거든요. 그때 처음 할 때가 진실을 말한 거였겠죠.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그다음에 그 어저께 그 같이 나왔던 이슬비 네네네. 그 대위 이 부분도 정말 석연치 않고요. 정말.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동행한 간호장교 이분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기 때문에 휴가와 겹쳐서 동행했다고 했지만 해당 부대 확인해 보니까 공가를 냈다는 거죠. 냈다는 거죠. 예.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상한 게 많았었는데요. 이 조여옥 대위가 언론에 관심이 집중되자 월 300만 원짜리 호텔로 옮겨요. 미국에서. 누구 돈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민석 의원이 집중 공격했죠. 그쵸, 원래 예, 당신 예. 부자냐부터 시작해서 네네. 어떻게 월 300만 원짜리 호텔로 옮길 수 있냐. 영내에 있는 호텔로 옮기고 네. 이런 게 정말 석연치 않은 게 너무 많죠. 근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국방위원이신 김병기 의원님께서 끝까지 한번 추적을 하셔서. 그러니까 네. 근데 네, 또 진짜 국방위나 이런 데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조여옥
조혁대위는 군인이라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안 돼요. 네, 군인이거든요. 이분에 대해서는 국방에서 물어볼 그런 포인트가 많죠. 네. 특히 이제 저는 다른 거보다 과연 기무사에서 접촉을 했는지 저는 이게 아주 포인트라고 생각을 네, 해요. 네. 기무사에서 다행히 접촉을 안 했다면 군이 정치적 중립이 확실한 거고 네. 그런데 만약에 기무사에서 어떤 이유로든 만약에 조혁 대위를 접촉을 했다. 네. 그럼 굉장히 그건 부적절한 행위죠. 그 자체로. 근데 벌써부터 저 기무사 접촉 소리 계속 나오고 나오고 예.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 귀국한 후에 그냥 가족만 만났다. 곧장 그 어머니 아버지 만나 집에 갔다 그랬는데 사실 친구만 간호장교 3명하고 식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말이 엇갈리고 네. 그 다음에 그 사진을 보면은 그 조혁하고 그 이슬비 대위하고 네. 이슬비 대위가 동행인으로 왔다 그러는데 네. 감시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시자. 이렇게 둘이 같이 이렇게 찍힌 사진이 있는데 보면은 친한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어색한. 자기 뭐 사관학교 동기고 뭐 절친이라서 뭐 또 개인 휴가에서 왔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둘의 표정이나 오가는 그 둘 사이의 케미를 보면은 확실히 그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거기서 또 지시하고 이러러 온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알자회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네. 군대 내에 어떤 사조직이라는 거고 이 알자회가 우병우가 좀 관리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럼 알자회가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알자회가 기무사나 이런 데 없으리한 보장 없죠. 당연하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여러 가지 라인으로 이 조혁 대위를 공식 비공식적으로 관리를 했을 수가 있다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청문회에서도 그 대위가 그래도 젊은 여성이신데 너무 숙달된 어떤 조교의 모습이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예. 연습 되게 많이 하고 나온 것 같아요. 빈틈이 없는 거예요. 틈새도 없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훈련돼 있는 뭐 조교의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한번 기억나십니까? 추미애 대표님이 갑자기 뭔가 좀 비상 상황, 뭐 계엄 이런 발언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뭔가 얘기를 들으셨다고는 했지만 밝히진 않으셨었어요. 첩보에 의하면. 근데 사실 군 사조직이 있었고 그 사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다면 하나회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 전두환 때 그 12.12 쿠데타를 일으켰었던.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정말 끔찍한 상상이지만 혹시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방위원이고 제가 전직 정보기관에서 근무를 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군을 믿습니다. 확고하게. 네, 저도 군을 믿습니다. 제가 군도 4년 동안 갔다 왔는데 믿습니다. 네, 저도 믿겠습니다. 장교 출신입니다. 네, 장교 출신이시구나. 그리고 또 어저께 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이만희 최규일 의원 뭐 증인들이랑 막 짜고 위증 모의 때문에 한 소동이 있었잖아요. 그 관련돼서도 우리 박경미 대변인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완용 의원이 어저께 완전 뭐 셀프 청문회처럼 진행되기도 했잖아요. 근데 오후에 이제 안 들어왔죠. 그래서 셀프 제척을 한 것 같은데요. 그 이완용 의원이 그 최순실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하고 그 사진, 빼박 사진, 정말 빼도 박다 못하는 그 명백한 사진이 있는데, 정말 참. 사진은 누가 제공하신 거예요? 박영선 의원이 제공하신 그 제보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제보자가 뭐 또 주겔인가요? 주식 갤러리? 글쎄요. 주겔이 요즘 워낙 용 빼는 재주가 있기는 하는데. 예, 맞다는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제작진 대단하네요. 주식 빼곤 다 잘한대잖아요. 제가 주식 예측만 못하고. 조금 얘기가 좀 다른 데로 흘러갔는데 지난번에 그 얘기 들었어요. 은평구 총기 그 경찰 사고 그 주겔에다 우리 제보 올렸어요. 답글 되게 많이 들었는데 아직 제보자는 없는데 그만큼 주겔이 정확히 지금 우리 포인트를 딱 찾아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완영 의원은 전 개인적으로 좀 몇 가지 악연이 있는데요. 세월호 국정조사 2014년에 했을 때 그 국정조사 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 좀 그런 거 단골이에요. 원래 단골이에요? 정부를 상대로 무슨 조사위가 꾸려지면 좀 잘 들어가셔. 근데 그때 자다가 저희 가족분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그걸 이제 언론에 제공해서 언론 기사화도 되고 그래서 막 곤욕을 좀 치르셨었고 예전에 어떤 국무총리 정원이었나 국무총리 할 때 인사청문회인가 할 때 제가 참고인으로 나갔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막 제 생각을 얘기하니까 막 본인 생각 저보고 막 본인 생각을 얘기하지 말라고 막 꾸짖으셨어요. 소리도 막 들으시대. 네, 저한테. 그래서
아니 제 생각을 얘기하라고 참고인으로 불러놓고 왜 제 생각을 네. 얘기하면 안 되냐 누구 그래가지고. 생각 얘기하래요? 그래서? 예. 그때 제가 최초로 그때 다음 검색 순위 1위가 됐었습니다. 실검 네, 1위의 실검 영광을. 지금 이완영 의원이 정식으로 특검에 수사 의뢰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본인이요? 아니면 아니요. 그러니까 위증모의로. 위증모의로. 예, 예. 위증모의. 당연히 맞죠? 받아야죠. 예. 특검.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 낱낱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이 청문회를 앞두고 그것도 유중화 국정조사를 앞두고 청문회 증인들과 위증모의했다는 것은 아마 우리 국회 사상 최초 아닌가요 이게? 그러니까 네, 예. 네. 왕을 모시는 분들이라서 그런가. 아유. 이분이 좀 특이해요. 저랑도 그 맨 처음에 했다가 저 송민순 회고록 사건에서 네. 그 발언 왜곡해가지고 이분이 정보위 그 여당 간사거든요. 예, 그때 네, 야당 기억나네요. 간사고. 예. 근데 이분이 대충 그렇게 하고 빠져나가요. 근데 저는 못 참겠더라고. 네. 또 그게 또 초선 의원이고 제가 네. 그래서 죽자 살자 그냥 남들이 글쎄요? 옆에서 그냥 하지 말자고 그럴 때 해가지고 이분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 이분이 불리하면 잠수를 타요. 그래서 살짝 빠져나와서 그러니까 어제 가만히 오후에 있어요. 잠수 탄 것도 예. 결국 그 전에도 그러니까 막 그 우리 국민들이 막 항의하면서 이렇게 뭐 18원 이렇게 넣으니까 뭐 자기는 이제 간사직을 갖다 간사직을 스스로 삭제하겠다. 내려놓겠다고 그러다가 네.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와요. 나타나죠. 아니, 청문회 위증교사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제 의원직 사퇴도 하셔야 되고 그럼요. 예. 형사처벌도 반드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절대로 사퇴 안 할 겁니다. 자, 그럼 청문회 이야기는 여기서